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15년 오리 이원익 기념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인데요. 이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오리서원이 새로 설립됩니다. 오리서원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는 문화와 역사,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적 인성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올 하반기 오리 이원익 기념관 내에 인성 전문 교육기관인 오리서원을 운영합니다. 광명시 소화동 오리로 287 오리 이원익 기념관 1층에 위치한 오리서원은 청소년 인성교육 및 인문학, 청백리 사상연구, 전통문화공연 등 한국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밖에도 전통홀례, 서예, 서화 등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명상을 통한 마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운영되는 오리서원 2013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9월 5일까지 오리서원에 전화 또는 방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광명시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고 공직사회의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을 내년에는 경기도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투기 위험이 낮아지고 또 토지 거래 제한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광명시는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광명시 면적의 26.9%에 해당하며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 총 11.3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어 그동안 부동산 매매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광복교 주변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광명시는 도로 확장과 함께 노후한 도로시설도 개선해달라는 광명철산동 주민 4천여 명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했습니다. 광명시는 남부순환도로 광복교에서 안양교 구간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9일 광명동과 철산동 주민 4,475명의 의견서를 담은 친전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서울시 남부순환도로 개통 시 광복교 인근의 연결통로와 안양교 아래 지하차도가 개통됐으며 지하철 1호선 9일역과 구로구 고척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또한 1997년 철산 리버빌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1,200여 명의 주민과 5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노후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광복교에서 안양교 구간 연결통로와 지하차도의 개선을 2006년부터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산 리버빌 아파트 앞 광복교 도로 확장 공사의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 등에서 광명시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남부순환도로가 서울시 시설물인 만큼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할 때 시설물 개선 공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 가학광산 동굴에서 오는 31일 화려한 보석 패션쇼가 개최됩니다. 국내 최초로 펼쳐지는 동굴 보석 패션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31일 광명 가학광산 동굴에서 2013 보석 패션쇼가 개최됩니다. 이번 보석 패션쇼는 지난 7월 광명시와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가 체결한 광명 가학광산 동굴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광명 가학광산 동굴 홍보대사 위촉식과 다양한 축하 공연, 화려한 보석을 주제로 한 패션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광명 가학광산 동굴 홈페이지를 통해 동굴 보석 패션쇼 관람 신청을 받아 광명 시민을 우선으로 총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4일부터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화동 단독 필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데요. 이와 함께 인근 주민 대표와 주차장 관리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소화동 1310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14일부터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이 무료 주차장은 총 65면 규모로 24시간 운영되며 소화동 단독 필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변 상가 방문객과 구름산 등반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 14일 주차장 주변 남광교회와 서광교회, 성도 순복음교회, 한나라교회, 인근 주민대표와 주차장 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교통질서 개선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서독터널에서 테러 대비 훈련을, 21일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 광명시 가학동과 일직동을 잇는 서독터널에서 주요 시설 테러 대비 실제 상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테러에 의한 서독터널 폭파 사고를 가정해 광명시를 비롯한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각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사고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시 상황, 각종 테러, 국지 도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종합적인 위기관리 절차를 점검하는 2013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광명 이동주민센터에서 복지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든든한 힘이 되는 통합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광명 시민만을 위한 특별한 복지 서비스, 광명시 복지동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광명시. 지난 7월에는 2013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복지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발빠른 현장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명이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동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고용, 보건, 교육 등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광명시 복지동을 소개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 일자리 상담, 생활 민원 처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동, 광명 이동주민센터. 요일별 테마 복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시립 광명 푸드뱅크 마켓에 행복 바구니와 연계해 기업과 단체, 개인이 기부한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해 생활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개인별 맞춤 법률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생활 민원 기동반이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현재 총 2개 팀, 4명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목요일에 열리는 일자리 상담 창구는 인터넷을 이용해 구직 정보를 얻기 힘든 40, 50대 이상의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동 광명 이동주민센터는 광명시 복지관 7곳을 비롯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현장 복지의 날과 희망 복지 우체통을 운영해 광명시만의 독자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복지 TF팀이 광명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광명시 복지정책과장과 광명이동 복지동장, 사회복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복지동 복지 전달 체계와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광명시의 발로 뛰는 현장 복지 사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그 이웃의 그 얘기들을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행정이 그 가구를 지원하고 그리고 좀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완화해 줄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이 컨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이제 진짜 농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3인 1조로 하루에 보통 한 5가구에서 7가구 정도 특별한 이런 방문한다는데 그 3인 1조의 그 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 역시 오늘 한 가구밖에 못 갔지만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복지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광명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동 시범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무료 법률 상담과 일자리 상담 같은 요일별 테마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복지동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명이동 주민센터를 수요자 중심인 복지동으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복지 인력 추가 배치 등 복지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동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광명호동, 철산이동, 한삼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확대 지정해 복지 소외계층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여 광명시만의 촘촘한 복지 만전망을 구축하고 2014년도에는 18개 동 전체로 복지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광명시 복지동. 앞으로도 복지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말복과 입추가 지나고 어느새 여름 막바지가 다가왔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처럼 가을 햇빛은 이 비타민 D를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등 보약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직 덥다고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 가을 나들이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